빨간색 찍은 TK 망했잖아. 이재명이 저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또 발언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러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의 초등학교 은사까지 나서서 여보게 말 좀 골라서 하시게 뭐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그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방에 갈 때는 대개 2박 3일 가는데 이번에 대구 경북 TK 지역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손바닥 뒤집기의 달인. 어제 했던 말도 오늘 뒤집고 오늘 한 말 내일 뒤집고 한 달 전 했던 것도 뒤집고 뭐 이렇게 가볍게 뒤집는 거 그거 말고도 자신의 어떤 공약의 뼈대를 이루는 것도 이렇게 뒤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도 또 뒤집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 하면 이재명인데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하나 붙이고 국민을 턱 걸고 넘어가기는 합니다만 뒤집고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것도 뒤집었지요. 그다음에 뭐 국토보유세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 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염려가 많자 그 국토보유세도 뒤집고 이제 그런가 하면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참 교묘한 방법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 오래 한 그런 이제 저희 동료 기자들이나 또는 정치판에서 평생을 이제 지내온 분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역 감정 건드리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 해서는 안 될 짓인 줄 알면서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하기는 합니다.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찍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찍고 충청 대망론 하면서 또 충청도 유권자는 충청도 출신 찍고 그것이 우리나라는 뭐 말끔하게 시켜지지 않는다. 결국은 그쪽으로 돌아서는 유권자들이 많다. 이제 그래서 그 이성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도 뭐 충청도 후보건 경상도 후보건 나라를 위해서 인재 동량감을 내가 찍어야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가서 감성적으로 움직일 때 보면은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찍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잘 아는 이재명이 그걸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이제 건드리고 다니는 겁니다. 경북 봉화군 만산고택. 만산고택 여러분 가보신 적 있습니까? 만산 강용, 강용 성이 강이고 이름이 만산 강용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조선 후기 때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그 봉화군에 지은 집입니다. 한옥 집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제 이재명이 거기 가갖고 행사를 하던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색깔 똑같다고 빨간색 찍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TK 망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줬습니까? 이 빨간색 찍었지 않습니까? 빨간색이 국민의힘 상징 색깔이거든요. 그런데 빨간 후드티 입고 왜 선거 유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경북 봉화에 있는 그분들한테 빨간색 찍었는데 뭐가 있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 찬밥 신세 아니었어요? 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분들 제가 강연 가가지고 참 많이 접해봤는데요. 그분들은 이 보수 정권 시절에 오히려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뭐 다른 곳은 오히려 더 지원이 많이 갔는데 대구 경제는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제 그래서 막 울분을 토하시는 분 참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이재명은 파고드는 겁니다.
빨간색 찍어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국민의힘 많이 찍어줬는데 결과가 뭐야? 망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교묘하죠. 이제 거기에서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호남에서는 이제 이재명이 호남을 갔는데 호남에 계시는 분들이 이재명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호남에서는 당신은 호남 사람도 아닌데 당신은 호남 개혁 정신을 실천해 와서 지지한다. 그런데 당신은 TK에서 태어났다는데 지지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냐? 너희 고향 원래 그러냐는 얘기를 며칠 동안 들었습니다. 전라도에 갔더니 전라도 사람들이 이재명이 네 경상도인데 경상도 사람들 네 뭐 지지도 안 해주대. 네 고향은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재명이 그렇게 경상도 이 TK에 가갖고 그러는 겁니다. 호남에 갔더니 오히려 호남 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니는 어째서 경상도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냐? 국민의힘 빨간색 찍었지만 망했지 않았습니까? 지역감정 네 글자에 한 글자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이게 바로 지역감정 건드리는 유세 발언인 것이지요. 지역을 자꾸 얘기하고. 김천에 있는 이제 황금시장에 가서 또 거기서도 연설을 했는데 대구 경북을 보면 왜 이렇게 점점 희망을 잃고 퇴락해 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매년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꿔줄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색깔론. 이제 이념 논쟁의 색깔론이 아니라 민주당은 파란색, 국민의힘은 빨간색, 색깔론을 이제 거기다가 슬쩍 얹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경상도에 가서 경상도 그 유권자들한테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 지역 감정을 얘기하느냐? 꼭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라도에 가서는 또 전라도식 지역 감정 발언을 교묘하게 설파합니다. 전북 전주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북이 지방이라 차별받고 호남이라 차별받고 또 호남 내에서는 대부분 정책들이 광주와 전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 차별을 받는다. 전라북도는 삼중 차별을 받는데요. 지역이라서 차별받고 호남이라서 차별받고 전라남도에 치이고 삼중 차별. 전북에 이제 그런 정서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이제 거기를 또 파고드는 겁니다. 부산에 갔을 때는 이런 말을 했었죠. 부산은 재미없습니다. 재미있긴 한데 서울 강남 같지는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도 이제 부산은 재미없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이 화를 돋궜지요. 지난 여름인가요? 경선 때에는 이런 말을 했었죠.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가 주체가 되어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없었습니다. 이낙연 내보내봤자 안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게 백제가 주체가 돼서 한반도를 뭐 어떻게 한 적이 없다. 통합한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경을 쳤었지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경을 친다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채널A, TV조선이 나를 비판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솔깃하게 나한테 쏠리는 유권자가 훨씬 더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지역 감정선을 건드립니다. 이재명이 생각하는 선거 전략은 그래 조중동한테 욕 먹더라도 이게 효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동 경상북도 안동에 가갖고요. 초등학교
은사님을 만났대요. 박병기라는 이제 선생님을 만나 자던 제자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만났다는데 선생님이 그랬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지 않는 말, 그런 말을 좀 골라서 해 주시게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겠지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도 잘 들어야 하고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자 저 원일희, SBS 앵커 출신이죠. 원일희 씨가 지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맡고 있는데, 원일희 씨가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몇 번을 듣고 봐도 역대급 동문서답이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조심하겠습니다 하는 정상 대답은 끝내 안 나왔다. 입을 묻는 질문에 귀로 대답을 하니 문맥이 이어지질 않는다. 은사님은 듣는 제자에게 상처가 될까 돌려서 말씀하신 배려가 역력하다. 그런데 제자의 머릿속이 온통 딴 생각이었는지 자와의 대화였는지 진위까지 확인할 길은 없다. 누구든 내 말에 토달지 말고 내 말이나 잘 들으세요, 이 말을 하려 했던 것일까?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다. 은사의 말씀은 우리말 속담에 다 있는 표현이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농담에 초상난다. 관 속에서도 막말은 마라.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 라며 이 본인 표현대로 비천한 삶에 녹아든 막말과 욕설의 화자인 제자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리 말씀하셨을까. 이런 원일희 씨가 또 이렇게 이제 이재명을 비판을 했던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그러면 뭐 달변이다. 마이크만 되면 그냥 줄줄줄줄 몇 분 몇 시간 말을 잘할 것 같은, 그 이재명의 말을 녹음해 갖고 풀어놓으면 그냥 그대로 문장이 딱딱딱 아큐가 맞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지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뭐 현란한 말솜씨다. 이런 습관적인 문장을 몇몇 언론들이 계속 쓰고 있는데, 또 뭐 사이다 발언이다. 사이다 발언, 현란한 말솜씨, 달변.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알아차리셨어요. 현란한 말솜씨는 진실을 가립니다. 더듬거리는 말투, 거기에 오히려 진정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을 국민들이 알아차리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하루에 한 건주의로 공약도 발표하고 정책도 내놓고 하지만, 그러면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그냥 모든 것을 잘 아는 것처럼 만기 칠남형의 달변, 그 혀로 이야기를 쭉 매끄럽게 이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도 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지율은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국민들 귀에 저 사람이 또 뭘 감추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TV 토론이 앞으로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의 법정 TV 토론 3번 있고, 또 두 사람이 합의하면은 또 여러 번 더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자세히 보십시오. 말이 그냥 청산유수. 그거를 우리 옛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말이 번지르르 한 놈 믿지 마라. 이른바 번지르르 이겁니다. 그거를 이제 신문 방송에서는 차마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못하니까 뭐 현란한 말솜씨 그랬는데, 그 현란한 말솜씨를 우리 어르신들이 쓰는 말투로 바꾸면 저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해 이겁니다. 말 번지르르 한 사람의 특징, 속마음을 감춥니다.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그게 먹힌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 대구 경북 TK에 가서 거기 이제 출신인 전두환 대통령 있죠, 박정희 대통령 있죠. 그다음에 오늘은 뭐 어디 간다더라, 저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 그분이 돌아가신 지 10주기 되는 날입니다. 오늘 포스텍 가갖고 또 이제 뭐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또 박태준 막 이렇게 박수 치는 얘기를 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동네 그 고향에 가서 하는 얘기는 그 전까지 해왔던 얘기와 또 손바닥 뒤집기를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흘 연속 언급을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다. 또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간 자리에서는 뭐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이 전두환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제 경제를 호황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은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성과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경북 칠곡에 가기 전까지는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전두환은 명백하게 내란 학살의 주범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에 갔을 때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였는데 광주에서 칠곡까지 거리 얼마 안 됩니다. 요즘은 동서로도 도로가 많이 뚫려 있어가지고 거기 딱 가서는 이제 경제 성과가 있다. 다부동 전투 그 자체에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말을 뒤집고 있죠. 다부동 전투는 이 낙동강 전선에서 6.25 전쟁 때 북한군 공세를 막아낸 그런 우리 국군들의 전적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 그 전투를 이끌었던 분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거기 가기 직전까지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친일파라고 그랬어요. 참 쉽죠. 네. 이재명 후보 말 뒤집는 거 참 쉽죠. 본인은 그게 본인의 장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연성이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축혀 세우고 우리 이재명 후보는 유연해갖고 어제 했던 생각이 집착하지 않아. 한 달 전에 했던 말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 국민들 생각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또 장소에 가서 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뭐. 이제 대구하고 경북 칠곡 안동 등에 이제 갈 때마다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산업화 성과를 낸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농지 개혁을 했는데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경북 문경에 가서는 박정희 시대의 고속도로가 전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와 바람과 태양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드는 큰 자원이 되는 길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글쎄요 표를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바뀌는 것을 쭉 보면서 하나 귀에 좀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눈에 띄는 정치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이라고 누군가를 말할 때는 대개 수평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대이거나 아니면 약간 하대하거나 일대하는 얘기입니다.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외부 인사들하고 뭐 이렇게 우리 학교에 학생들 중에 눈에 띄는 음악에 이 소질이 높아서 눈에 띄는 학생들이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원래. 근데 이재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눈에 띄는 정치인? 이재명은 한국말에 대해서 이렇게 절실하게 이렇게 그 느낌을 안 갖고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눈에 띄는 정치인이라니.
한국 갤럽이 광복 70주년에 조사를 했는데 역대 대통령 선호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압도적인 1등이에요. 2등하고 더블 스코어가 나는. 그런데 이제 와서 뭐예요? 눈에 띄는 정치인이라고요? 그동안 어디 뭐 이재명 후보는 달나라에 살다 왔습니까? 와서 보니까 아이고 한국에 역대 대통령이 열 몇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눈에 띄네 그랴? 지금 그런 말투를 쓰는 겁니까? 좋은 의미로 쓰려고 본인은 노력했던 것 같은데 듣고 보면은 뭐? 이재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눈에 띄는 대통령? 이거 말이 맞나? 안 그렇습니까? 가령 삼성전자에 이제 말단 사원이 있는데 그 삼성전자의 그룹사의 사장단 회의가 열려가지고 뭐 사장들이 한 30-40명 모였네. 거기 가갖고 이 말단 사원이 아이고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사장님이 몇 분 계시네요. 이게 말하면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게? 거꾸로 삼성전자 사장님이 이제 공장을 쭉 가서 여기 공장을 다 보니 눈에 띄는 사원이 몇 분 있더군요.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자연스러운 말투인 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눈에 띄는 정치인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문들이 보도를 할 때 이 말이 얼마나 어색하고 잘못된 말인지를 지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눈에 띄다니. 지적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때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 뭐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산업 부흥 대통령에 대해서는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한 독재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정말 양심이 있다면 지난번 대선 때 그렇게 말했던 것을 먼저 사과하고 그때는 제가 정치적으로 미숙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도 얘기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도 얘기해야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자 국민의힘도 아니고요. 정의당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적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다가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가 되실 것 같다. 이제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또 대답하기를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는 흑백 논리요 진영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사회가 불합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흑백 논리라는 거죠. 정의당이 가령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의당 당신들은 진영 논리요 흑백 논리야. 나처럼 지난번 대선 때는 뭐 독재자요 친일파라고 욕을 했지만 또 5년 뒤에는 또 그분들한테 박수를 칠 수 있어야 유연한 사람인 거지.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말이죠.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고정애 대기자가 이제 이런 이재명 후보의 특징을 탁탁탁 꼬집어가지고 아주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것만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이 이재명의 말에 길을 잃다. 이게 제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에 길을 잃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자 뭐 본인 이름을 또 기자라고 했네요. 논설위원도 기자죠.
논설위원 중에는 기자의 경험이 전혀 없으신 가령 뭐 학자 출신의 논설위원, 학자 생활을 하다가 바로 논설위원으로 온 분도 있고 이제 기자로 쭉 지내다가 뭐 한 20, 30년 지난 다음에 논설위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기자를 하다가 논설위원이 된 사람은 이제 스스로를 기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고정의 논설위원도 그런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말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제목하에 몇 가지 특징을 하는데, 첫 번째가 특검입니다. 특검. 여러분 사시는 근처에는 그런 플래카드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는 곳에는 플래카드 현수막이 있는데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그런 플래카드가 요즘도 더 걸려 있나? 한동안 몇 달 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그건 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걸어놓은 이제 플래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하자 이제 그러고 있었고, 민주당은 뭔 말이냐, 필요 없다, 검찰 수사만 지켜보면 된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랬었는데 지금 특검을 거부한 범인이다 이걸 누가 말하고 있냐? 이재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응?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재명 후보가 이제 특검을 거부하면 자가 범인이다, 뭐 조건 없이 특검 받자, 윤석열 후보도 뭐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 그것도 특검 받자, 약간은 물귀신처럼 이렇게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가지고 특검 받자, 부산 저축은행 그것도 대장동하고 관련이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자는 거고요. 고발 사주 그것도 받자, 그래서 쌍특검을 받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이번 정기국회 동안에 특검 법안 상정을 민주당이 3번이나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을 하지 못하게 자꾸 막아온 건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마치 특검을 본인이 처음부터 주장해온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의 그 기억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과 한두 달 전 거 다 잊어먹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 두 번째 고정의 논설위원이 말하는 이재명 후보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이유, 두 번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광주에 가면은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이 비석 발로 막 이렇게 밟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모멸하기 위해서, 경멸하기 위해서. 내란 학살의 주범이다 그래놓고 또 TK에 가서는 3조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를 제대로 일궈낸 건 그분의 성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또 한 겁니다. 세 번째, 기본소득.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내놓고 있는 지난 이 대선 국면에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다 없애고 마지막 하나, 등뼈와 같은 하나를 남겨놓는다면 그게 기본소득입니다. 하루에 한 건주의로 뭐 하루에 5군데씩 돌아다니면서 이 정책 공약 쏟아내고 있지만 그걸 다 솎아내서 하나만 딱 남겨놓으면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 국민이 반대하면 그때 그 국민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고 퍼센테이지로 분석을 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철회한다는 뜻입니다.
국민 이름으로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왜 기본소득으로 표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본 것이지요. 네 번째, 이재명 후보를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게 되는 네 번째,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이제 힘을 얻고 싶을 때는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이제 위로를 얻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면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자기네 쪽의 강성 지지자들을 그 말을 비판을 하니까 그걸 또 한번 뒤집는 겁니다. 이렇게 존경한다는 줄 알았더니 정말 존경한 줄 알더라, 이런 식으로 아주 조롱조롱 사람을 능멸한다고 그러죠. 딱 그 말이 맞습니다. 능멸을 합니다. 능멸.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네. 제가 그 말투 그대로 흉내내 볼게요. 아니, 존경한다는 줄 알았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아네. 이건 정치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그 어떤 상대방을 능멸하는 말투입니다. 정말 점잖으신 분들은 평생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상대의 그 어떤 부분을 이렇게 쥐어 비틀면서 인격을 그냥 이렇게 깔아뭉개고 발로 밟는 듯이 얘기하는 이 능멸의 표현. 다섯 번째, 그 탈원전, 이것도 이제 관둘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얘기를 했어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두고는 한 번 정했다고 그냥 밀어붙이는 건 벽창호다. 벽창호.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옹고집처럼 자기가 처음 뜻세운 것을 그냥 쭉 가는 거다. 탈원전 한 번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뭐 조금도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건 벽창호다. 이거는요, 문재인은 벽창호야,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아니야.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호주에 가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대노를 해야 되는, 대로 크게 화를 내야 되는, 불같이 화를 내야 되는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탈원전 뭐 거기까지 얘기를 하지. 탈원전을 고집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지. 탈원전을 고집하면 벽창호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고집하고 있는 사람 단 한 사람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밖에 더 있습니까? 벽창호라고 해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욕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나 봐요. 그런가 하면 종전선언, 요즘 이제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지요.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라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력을 총집결하다시피 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종전선언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종전선언을 반대를 하면은 친일파가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친일을 넘어선 반역행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아니, 종전선언을 반대하는데 그게 왜 친일이 되죠? 왜 그게 반역이 되죠? 종전선언에 일본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종전선언에 반대하면 일본과 같은 의견을 내는 것과 같으므로 그 사람은 곧 친일파요. 그리고 나는 한술 더 떠야 되니까 친일을 넘어선 반역행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무튼 고정의 논설위원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성대묘사를 하듯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말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말만 따라다니다 보면은
앞이 잘 안 보이고 정신이 어질어질해지고 길을 잃어버린다. 이걸 다변 리스크, 말이 많은 사람의 리스크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그리고 점점 정체불명의 후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고정의 그 논설위원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이재명 후보도 바보가 아닌 단박에야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그렇습니다.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힐 듯 했던 골든 크로스는 다시 멀어지는 것 같고, 지지율은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하루에 5개 일정을 소화하면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돌아다녀도 뭔가 윤석열 후보를 확실하게 누르고 치고 나가는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급해지면 이제 막 손을 뒤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